자, 민주당의 혁신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분들의 면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1차 구성인데요. 위원장의 우상호 사선 의원, 그리고 초선의 이용우 의원, 고향이죠. 그리고 재선의 부산의 박재호 의원, 환경부 장관 출신의 3선의 한정혜 의원, 그리고 원외에 김현정 원외 당협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평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86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또 원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586 문제는 사실 이제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586 자연스럽게 본인이 정치계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파적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계, 이재명계로 분리되는 두 개파가 지금 충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렇게 비토하는 그런 분들은 비대위원장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개파색이 좀 얕은 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역할을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혁신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쇄신이나 혁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누군가를 모셔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위 올드보이들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쉽지 않은 거죠. 쉽지 그죠? 않죠. 그분들이 와서 그럼 2달 동안 예컨대 그 전당대 준비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비대위를 맡아서 네. 아무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제 충돌의 소용돌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일을 맡으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권한이 많고 예를 들면 뭔가 공천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하려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예. 지금 맡은 이 비대위라고 하는 건 이 2달 동안 전당대 준비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원외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네. 원내에서도 사실은 또 하나 좀 당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 가야 되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네네. 말이냐면 이제 전당대 앞두고서 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당대를 어떻게 치를 거냐 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소용돌이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원칙론적으로 입장을 견지할 사람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의원이 예. 적합한 인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 개파로부터 비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개파색이었고 당내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원칙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 어떤 강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호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리형 비대위 출범 이렇게 출범할 수도 없고 혁신 비대위라고 이름은 걸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대선 당시였죠. 총괄선대위원장 지낸 우상호 의원이 또 위원장을 맡는 게 이 쇄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혁신도 없고 비상대책도 없다. 네.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임시 당무관리위원회 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거다라고 좀 봐요. 네. 그런데 이름만 근사하게 이렇게 맨날 붙이기 좀 민망하지 않냐라고 저 오히려 반문을 좀 하고 네. 싶습니다. 민주당에. 하다못해 그냥 혁신자라도 그냥 빼라. 네. 그런 좀 공고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면.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혁신이 불필요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이야말로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2차례나 좀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상 상황 맞죠? 비상 대책도 필요하고 또 당연히 혁신도 필요한 그런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야말로 좀 수술대에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환자가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네. 예, 누구라도 그렇겠죠. 이해는 갑니다. 그냥 선생님 저 그냥 약이나 처방해 주세요.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민주당이 미래가 있겠는가?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제 또 정당 지지율 하락하면 또 비상대책위원회 만든다 할 것이고 예. 전당대회 이후에도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냥 반복적으로 만들었다, 폐쇄했다 하는 과정을 다음 총선 때까지 되풀이할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한때 좀 그랬었잖아요. 예. 당명도 여러 번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네. 예, 비상대책위원회 여러 차례 혁신위원회도 만들었다가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 트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환자 얘기하셨는데 누군가 명의가 집도를 해야 되는데 집도할 명의도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당을 수습하는 일이 첫 번째고 민주당의 색깔을 잃지 않으며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며 또 그대로 그 타령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당을 수습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제 정체성, 특히 이념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뭐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예, 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건 필요하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체성이 없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전에 이제 뭐 외과 의사가 적절한 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 오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주변 예, 내지는 예. 당 내외 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속에서 찾으니까 그러네요. 이 없는 예. 거죠. 예. 예, 좀 나서는 분도 없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뭐 저 의사 선생님을 수입이라도 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정도로 사실은 과거에 다른 정당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민주당도 네. 과거에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전력도 있는 정당이 왜 이번엔 이렇게 혁신에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86 용태론이 오히려 이들을 더 소심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거 비상대책위원장 잘못 모셨다가 우리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이 손이 오그라드는 거죠. 예. 예, 과감하게 탁 이렇게 밖에 있는 분을 이렇게 영입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 주변 우리 중에서 누군가 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약 처방이나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우상호 내정자가 8월 전대까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상황이 만약에 뭐 한 1년 가까이 남았다, 6개월 이상 남았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얼마 없고 사실상 할 수 있는 일도 뭐 별로 없는, 권한도 없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과연 어느 선까지 관리형이라고 해도 관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잘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를 잘 꾸리게 만드는 역할, 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에 집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또 그럴 수 있는 전당대회 준비하다 보면 그 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룰을 만들 거냐 하는 네, 문제부터 이제 부딪힐 거예요. 뭐 이용우 의원은 인터뷰에서 뭐 룰을 뭐 100% 바꿀 수도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요. 그런 얘기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개파끼리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예, 아마.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이 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0-5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50%, 일반 국민 50% 경선을 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 대의원들의 권한이 워낙 커요. 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보다 약 60배 정도의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낙연계라고 소위 이제 불려지는 분들 예전에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룰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냐가 가장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 준비 과정에서 룰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그 룰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를 텐데 네. 그러면 결국 그런 일을 하다가 끝나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가 무리 없이 물론 뭐 논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지만 예. 이게 뭐 당이 분란으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게 이재명 의원이 결국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당권 장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추대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뭐 본인이 아직 생각 깊이 안 해봤다 이런 얘기했는데 과연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약간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허들로 작용할지
변수가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네. 뭐 누구를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원하면 대표에 출마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를 뭐 누구든 대표에 출마할 자격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당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문을 개발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하거든요. 네.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중앙위원회 컷오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파 간의 여러 가지 논의들과 또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아마 당대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호 의원이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얘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송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해도 이제 심판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중립을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비상대책위원장 되기 전하고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좀 아무래도 기조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선거에 연이어서 패배를 하고 나면 어떤 정당이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이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네.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패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도 좀 지고 예, 또 뭐 책임을 다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유도 네. 하고 반성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같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이 평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벌써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보건대는 역할을 지금 굉장히 의무 축소를 지금 시켜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뭐 설령 본인이 좀 관리형으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혁신형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런데 이 우상호 위원장의 지금 딱 비대위원장 되고 난 이후의 발언 일련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저는 조용히 관리나 할래요. 네. 이거로밖에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별 보탬이 안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 뭐 딱히 뭐 특별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본인이 약간 힘의 한계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네. 그런데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이 뭐 사실은 자기 새가 있어서 그렇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뭐 혁신위원장 이런 거를 단골로 하신 건 각 아니죠? 당마다 네. 다니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결국 정치력으로 이제 돌파를 해나가면서 교통 정리를 하고 네. 반발이 있어도 뭐 제압 또는 무마를 네, 시키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용기까지는 아직 없으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범한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